네,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의도 펀치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흉기 피습을 당한 지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온 것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한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신 의원님 먼저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얘기 중에서 칼로도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발언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본인의 정치 생애를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사법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언론의 비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최대 초유의 그런 새 벽두부터의 살인 위협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당당하게 야당 대표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본인의 의지라고 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망상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런 그 공방을 보면서 참으로 다시 한번 좌절을 했습니다. 우리 이 야당 대표의 이런 위협적인 정말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는 이런 극단의 시대에서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상대에 대한 위로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같이 통합하면서 좋은 정치를 구현해 나가자라는 여당의 리더의 목소리가 나왔다면 훨씬 더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이 바뀌었구나. 비대위가 뭔가 제대로 된 행보를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당대표만 보면 뭔가 이재명 알러지 반응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 격한 반응으로 인해서 선동의 정치를 더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만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나온 발언인가요? 저는 우선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네. 전에 어제 그 건강하게 당 업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참 다행스럽다라고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서로 너무나 격하게 정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점, 이런 점은 사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다시 당무에 복귀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어놓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보면 법으로도 죽이고 펜으로도 죽이고 그러다 안 되니 칼로도 죽이려 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걸 제가 직접 언론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처음에 딱 듣는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사실은 주어가 생략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된 건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하는 걸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곱씹어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장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권에서 권력으로 다시 말해서 법을 통해서 본인을 제거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또 여론몰이를 통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표현과 함께 마지막으로 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본인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내용들을 이게 정치 테러와 같은 선상에 놓고 발언을 하셨고요. 그 내용이 여권의 기획설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모든 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든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여러 번 생각해도 곱씹어도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제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에서 굉장히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 음모론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진상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꾸렸잖아요. 거기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뭔가 여권에서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극대화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노력과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음모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특히나 그 저희처럼 실제 의원들이나 아니면 당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은 유튜버들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어디 석상에서 나와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 국민 통합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지만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는 걸 넘어서서 뭔가 모종의 음모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식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 이것 자체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흉기 피습의 배후에 마치 여권이 있는 것처럼 음모론을 이재명 대표가 조장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실제로 국민들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충격을 받고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명명백백하게 배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면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날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이죠. 실제로 총리실에서 보고가 들어갈 때도 1cm 열상. 저도 처음에 그 피습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는데 언론 보도에서도 1cm 열상이라고 하면서 아, 경증이구나라고 처음엔 느꼈습니다. 마치 1cm 열상이라고 얘기가 되면은 이게 자상으로 큰 18cm의 칼이 목에 찔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한 커터칼처럼 스크래치처럼 지나가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상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오히려 조금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축소하거나 아니면 큰일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원인을 제공한 그런 가해자에 대한 부분도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부가 더 철저하게 그런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정보가 소방에서부터 총리실까지 들어가고 언론에 배포되는 여러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희가 얼마 전에 부산 엑스포 때도 보면은 뭐 박빙으로 결선이 갈 것이다. 이런 제보들이 사실 대통령실까지 갔기 때문에 희망적인 그런 국민적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와는 너무 괴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떤 위기에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과연. 그리고 이런 우리가 중립적이고 뭔가 객관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 국정기관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는가, 중립의 의무는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 맞는가, 이런 의구심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기하기 전에 오히려 관계 당국에서 더 철저하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최상병의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은폐나 억압이나 이런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계속 이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면서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해에는 조금 더 명확하고 있는 그대로의 합리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신이 상당히 지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정부와 경찰이 뭔가를 좀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저희 신영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부산 엑스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부산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민심이 사실 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보도가 됐을 때 저도 가슴이 사실은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이유는 진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피습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반드시 그 피해를 받은 당에 국민들의 여론이 확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해 가는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특혜 시비 그리고
헬기 사용 문제 뭐 이런 것 등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오히려 그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지금 그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실 뭐 민주당에서 탈당한 뭐 이렇게 야권에 나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피습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저쪽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 훨씬 유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런 말씀들을 스스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을 저는 이제 물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부실 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뒤에 음모가 있지 않을까, 거대한 세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당에서 바라보는 분명한 시각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정말 나쁜 범죄자가 어떤 나쁜 의도에서 한 단독 범행이라고 저희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져서 그 수사되는 거와 더불어 만약에 부실하다고 생각하면 이미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추가 수사를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명확한 결과가 나타나기를 저희도 사실은 솔직히 바랍니다. 음모론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계속 정치적 분열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출근하셔가지고 8분 동안 이제 대표 발언을 하셨어요. 그 발언에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름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계산된 발언을 하셨다고 보는데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번 선거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한 이면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당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굉장히 어떤 전국 자체가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저희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훨씬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계산되어진 발언이라고 봤을 때 이 지금 칼로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계산된 발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민주당이 계속 제기하는 이번 피습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 제기가 프레임 전환을 위한 전략 아니냐 이 한 가지 지적해 주셨고 한 가지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복귀한 이후에 모두 발언 절반 이상을 정권 심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 행보에 대한 불편한 분위기, 이재명 대표의 속내가 좀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오면 한나땡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 돌고 있는데 생각보다 국민의힘 지지율 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동훈만 대선 주자로서의 인지도와 대중적 인기만 올라오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걱정과 우려와 푸념입니다. 그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는 말 그대로 그동안의 김기현 체제에서 못했던 것들을 오히려 더 쇄신하면서 변화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실과의 큰 차별점이 없어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못해요. 이태원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논리를 계속 가져오면서 스타 같은 대중적인 한 셀럽을 내세운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이 워낙에 현명하시기 때문에 뭐 얼굴이 바뀌었다고 겉모습만 치장한다고 국민의힘이 변했는가? 전혀 그렇게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굳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언급을 해야 되나요? 오히려 지금 이번 총선은 정말로 중요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리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후퇴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거에 대한 상당한 걱정과 우려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런 부분을 야당이 제1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재명 피습 사건에 대한 음모론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제1야당이 정말 죽다 살아나는 정말 천운이 작용한 이런 큰 사건에서 그런 부분에 있는 본질을 가지고 왜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그런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양극 정치의 혐오 정치가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질을 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헬기 특혜 이송 아니면은 뭐 전원의 문제 이런 것들로 권위기가
정말 조사를 하겠다라고 흘리고 오히려 단독을 내고 이러면서 프레스에 대한 뭔가 본인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서 지금의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계속해서의 망신 주기를 하려는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본질을 너무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이 2024년에 새롭게 새해가 됐으면 정치도 변화해야 되고 앞으로의 기대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모습 못 보이고 오히려 여전히 대립구도로서의 양극화 정치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면서 오히려 올바른 정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당이 저는 앞으로 총선에서 선택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점에서 제가 네.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선 우리 당의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굉장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면서 굉장히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정치 변화, 그러니까 정치 쇄신에 대해서 5가지를 민주당에게 던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불체포 특권에 관한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 줄이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5번째로 나왔던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출판 기념회를 통해 가지고 정치 자금을 마련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달라. 그리고 특히 또 이재명 대표하고도 관련되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금고 이상형의 형량이 확정이 되면 그동안의 세비를 반납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벌써 지금 5개의 정치 쇄신 아젠다를 민주당에게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체의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답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는 국회에 원하는 건 뭐냐 하면 국회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특권 의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저항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전원에서 헬기를 사용한 문제가 다른 어떤 면보다도 우리가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의사 사회에서 제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 논란이 계속 가속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점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신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권익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국민권익위 법에 보면 만약에 이제 이거와 관련되어서 신고가 됐을 때 그 신고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러 건이 신고가 됐어요. 그러면 신고된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만약에 혐의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뭐 감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해서 그 헬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게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낸 질문에 답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을 정치적으로 끌어들여서 해석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에다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조사 꼭 해달라고 접수를 12월 달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가 전혀 시작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재명 헬기 타스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권익위 관계자가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단독도 났고 신고된 모든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게 결국에는 권익위가 중립적으로 모든 사안을 똑같이 대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대표적인 반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모든 공익신고의 접수와 조사 진행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익위의 수장이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부분으로서의 의도적인 그런 언론 브리핑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식의 그런 정치 쇄신 말했는데 기존에 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새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면서 이런 것들을 타파하겠다고 하는 건데 국민들이 그렇게 녹록하게 이것이 정말 새롭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로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신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은 이 권익위 조사가 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요. 조금 더 큰 틀에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데 의사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각 이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냐면 뭐 실제로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본 거긴 하지만 어떤 한 분이 그 각막을 다쳐가지고 각막이 열상이라고 그러죠. 찢어져서 병원에 왔는데 자기를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의사가 거절을 하니까 의사를 고소했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사실 병원에서 응급 상황 속에서 자기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요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들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료 전달 체계, 이거는 국민들 삶에 직접적으로 저는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료 전달 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국민들이 아팠을 때에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도권에 있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5 병원, 거기는 지금 환자들이 몰려가지고 사실은 진료받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방에 가면 이번에 부산대병원의 그 외상치료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경험이 가장 많다가 보니까 의료에 있어서 경험치는 바로 실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다가 보니까 충분히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하는데 전원해 가는 그 과정에서도 정청래 의원의 말의 뉘앙스를 보면 부산대병원보다 서울대병원이 훨씬 더 우수한 의료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뉘앙스들의 말을 해서 굉장히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지방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그 의료에 대해서 질 낮은 의료에 대한 그 치료를 받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뉘앙스를 주어 가지고 점점 더 서울로 올라오는 그러한 일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가벼운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헬기로 이송해서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의 판단은 저는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패널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헬기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헬기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다음에 국민들이 그러면 서울에 가서 모두 다 진료를 받아야만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료에 관한 부분, 전달 체계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지금 신현영 의원님께서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모든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정치인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태도 하나, 그리고 그분의 액션이나 야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로 다가간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뭐 이거를 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것을 뭐 물고 늘어지거나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의료의 그럼에도 전달 불구하고- 체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의학적으로도 말씀드려야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물고 늘어지기식의 지금 이슈가 더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정말 각막 열상이랑 칼 맞아서 목에 피가 나던 환자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그때 비유가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거는 비판을 위한 비판, 그리고 결론을 보고선 결론적인 비판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칼을 자상을 맞고 실제로는 그 출혈이 있었던 상황에서는 우리 한국형 응급 분류 체계에서 봤을 때 K탈스라는 5개의 분류가 있는데요. 중증도로 봤을 때는 이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는 생명 혹은 사지 신체 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어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 그리고 중증도에 준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했던 것이죠. 실제로 헬기 이송에 대해서도 지금 왈가왈부 당연히 뭐 권익위 조사가 시작된 만큼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헬기 소방 헬기의 매뉴얼을 보면 실제로 그 출동의 요청 기준의 부산
소방청에서도 적합했다, 문제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 유지와 응급 의료 헬기를 이용해서 신속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응급 의료 헬기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모든 의학적인 상황을 세세하게 헬기 이송에서의 기준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현장에서 의료진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요청하고 그 요청을 소방이 받아서 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미 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헬기를 갖고 트집 잡는 거는 과도한 투입이자 망신 주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공방을 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왜 우리는 새해 벽두부터 야당 대표가 그렇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양쪽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 정말 이번 총선 때 양당을 심판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지 공방을 하면서 소모전으로 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신현영 의원님 말씀에 진짜 100% 공감을 하고요. 이게 선보전으로 가는 거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재명 대표의 자산과 관련되어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각막 열상과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같은 선상이란 뜻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일을 병원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사실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를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위험도 그러니까 이게 응급도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그 표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위중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에는 가장 빠르게 수술할 수 있는 건 부산대병원입니다. 거기서 수술을 하시고 저는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신 후에 사실은 서울로 본인이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 문제 그렇게 했다면 아무도 이 문제 가지고 그런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부터 저희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놓고 뭐가 옳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들은 뭐냐면 이제 응급 의료 체계에서 의사들이 응급실 자체에서 느끼는 불편한 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전원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의료계에서는 매번 이런 의료 전달 체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도 정치권이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되던 고질적인 문제였거든요. 이재명 대표 사건이 발생하니 계속 그걸 물고 뜯기를 하는데 그런 정치가 아닌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모든 의료 혜택을 제대로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대안을 먼저 내는 그런 당들의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펀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9일이었습니다. 이채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또 여야 간에 원만하게 이 법이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에게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그리고 독소장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 의원님 오늘 1시간 반가량 의총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일단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결정을 한 배경 그리고 의총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갔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번 의총에서는 이대원 이제 참사 특별법 이거와 관련되어지는 얘기가 무슨 먼저 주제였는데 마침 우리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번에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굉장히 이번에 시스템 공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아주 잘 만들어진 어느 누구에게도 예를 들면은 어떤 힘이 작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발표가 됐고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사실 사무총장하고 좀 오고 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할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원 관련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점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께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제2 요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게 네. 지금 의총의 내용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 이 대원과 관련되어지는 사회적 이제 참사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 당의 입장은 뭐냐 하면 사회적 참사는 굉장히 안타깝고 아픈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 피해가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에 대한 충분한 뭐 보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잘못한 사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처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은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분열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면에는 이태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수사하고 조사하는데 이제까지 참여한 인원이 한 5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여 명이 돼서 이제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해가 왔고요. 그다음에 또 민주당의 요구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정조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5일 정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또 그에 덧붙여 가지고 사실 이상민 장관 탄핵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 탄핵이 되고 그래서 업무 복귀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일까지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일들이 1년 동안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처음 이 법을 발의한 게 작년 4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발의가 된 이후에 6월 달에 이거를 패스트 트랙에 태웠습니다. 근데 이제 패스트 트랙에 그 법상으로 보면 6개월 뒤에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의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교하게 날짜 계산을 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된 절차상에도 하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법을 이제 맨 처음에 행안위에서 통과할 때에도 이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단독 의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사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력화시킨 다음에 단독 의결을 했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등을 저희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면 그동안 세월호라든지 그동안 사회적 참사와 관련되지는 참사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합의 처리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단독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 일을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이거를 이제 내용을 좀 바꾸자.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 처리하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문을 닫아버린 채로 법을 의결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제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있다가 어떤 부분의 독소 조항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사회적 참사를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시점이 계산된 법안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뭐 국민의힘은 분리하면은 정쟁용이다라고 하면 핑계 대면서 합의를 안 해.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동안 합의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았고 의장님이 합의 처리를 전제로 해서 상당히 본회의에 안건을 올리는데도 기다리는 그런 상당한 시간들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합의의 의지가 있었으면 당연히 합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쟁용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서는 의지가 너무 박약했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정말 유가족이 있는 부분이고 안타까운 죽음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유가족을 중심에 두고 이 특별법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다면 당연히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은 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뭐 총선령이다 이런 비판에 있어서도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이 특조위를 출범시키는 것도 총선 이후로 하겠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조문 수정을 위해서 또 조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불발시키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오히려 조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힘이 과연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그 유가족의 그런 원성 그리고 국민적 비판에 증명할 거라고 보이고요. 아직까지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그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사후 수습 대책이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상당한 궁금증과 물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사회적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특별법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쟁용이다라고 핑계를 대는 거는 저는 상당히 정부 여당이 후안무치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와서는 오히려 유가족을 만나고 이 특별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겠다라고 했으면 상당히 파괴력 있는 국민의힘의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 이태원 이 사건이 정쟁에서 절대 정쟁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쟁을 할 생각이 없고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유리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유가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이끌어가고 우리는 정치가 서포트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여러 가지 논의 테이블에서의 매우 수동적인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명분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이 결국에 국민의힘은 여의도 용산의 출장소다. 그리고 윤석열 발악이다. 이런 부분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변화할 수 있겠느냐. 매우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태원 유가족 다시 만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정쟁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거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싶은 특히 양금희 의원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내용들이 정쟁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원치 않는 방향인데요. 사실은 정말 그렇다면 제가 민주당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것만 고쳐주면 합의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조사를 하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조사 주체가 11명입니다. 11명인데 그중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추천하는 분 4분, 네.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에서 추천하는 분 4분,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분 3분 이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근데 저희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목 3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장님 같은 경우는 민주당 출신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몫을 변호사협회 같은 데에서 중립적 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을 추천해 줄 수 있느냐까지도 저희가 물었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장님에게도 요청을 하고 야당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조사를 한다는 이런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립적 시각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4사람, 그다음에 야당 쪽에서 4사람, 3분은 정말 지극히 중립적인 3사람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담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 이거 계속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수사 범위에 대한 모호성을 좀 줄이자. 예를 들면은 신체적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돼 있는데 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그냥 이렇게 경제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하는 부분에 대한 전무후무한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수수색할 수 있고요. 동행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국 금지할 수 있습니다. 고발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하거나 재판했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거기에
불기소되거나 아니면 수사 중지,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건까지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이 위원회에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수사권을 주거나 아니면 조사권을 주는 형태는 이제까지 있었던 적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양보를 해서 타협을 해갖고 중립적인 의미의 이 내용으로 가자,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걸 통과시키자, 합의 처리하자. 이게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요구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같이 합의 처리하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대통령 제의 요구권을 요청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까지 모든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의 인원이 너무 적다가 보니까 거대 야당인, 그러니까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성향의 다른 당까지 포함하면 거의 180석 아닙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통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협상을 하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벽에다가 소리 외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총선에서 담은 그래도 서로 약간 이제 이렇게 스위칭할 수 있는 부분 정도의 어떤 의석수가 마련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모두 의석을 가지고 오는 것도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라는 건.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이 저는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균형 감각을 잃은 법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독소조항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양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독소조항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런 독소조항 빼고 재협상하자 이렇게 민주당이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재협상에 응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법안은 실제로 민주당이 발의하긴 했지만 그 유가족들이 만든 법안이고요. 거기에 도와주는 많은 단체와 변호사들이 만든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소통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권한들이 과잉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세월호 진상규명법이나 사참위법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요구권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있었던 법안이라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특조위가 이런 조사를 하는데 권한이 있어야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권한 부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또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그래도 우리가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조정이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활동 기간을 조사위원회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을 했었고요.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견 요청 조항도 삭제를 했고, 무엇보다도 정쟁이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총선 이후로 하자. 하지만 진상규명은 제대로 해야 된다. 할 때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지고 3개월이란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밝히지 못한 것들을 기록 보존도 하고 제대로 규명을 해서 유가족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꼭 해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진작에 소통하시고 했으면 됐을 텐데, 또 거부권 제의하고 또 협상하자. 정말 유가족들은 눈 오는 날에 오체투지하면서 국회를 돌면서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루하루 정말 살아오는 판을 겪고 있고, 내가 이러면서 정말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절체절명의 그런 절박한 심정인데, 우리 정치권이 기본적인 도리가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연작전하고 정쟁 프레임하면서 계속해서 반사하는 그런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교정되어야 된다. 올해는 그래도 뭔가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둘러싼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사과나 입장 표명으로 총선 전에 좀 의혹을 털고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질문에 윤재욱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몰카와 정치 공작이라는 점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양금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본질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윤재욱 대표님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굉장히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인터넷 언론사라고 저는 지칭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이제 서울의 소리인가요?
예, 거기에서 최 목사라고 제가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데 최 목사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공작하기로 만들어진 네. 어떤 하나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의 부친하고 집안에 예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인연을 앞세우면서 계속해서 만나줄 것을 종용을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여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부친하고의 인연이 있는 분을 홀대하거나 아니면 매몰차게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웠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분이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공모하는 언론 쪽하고 합의를 해서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이거는 공작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공작이라는 점은 일단 제일 중요한 본질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저는 제대로 수사되어서 세상에 이 부분은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사님께서 이 선물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오시지 말라고 하고 얘기를 했음에도 그 물건을 두고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 대통령실로 들어오는 대통령께 오는 선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물들은 사용되지 않는 채로 아마 나중에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아마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돼 있다고 저는 전달받았거든요. 이게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저렇게 편집하고 그러한 함정을 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 사실 뭐 이거를 리스크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의원님들마다 개인적으로 하는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에 대한 거는 본질을 먼저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입장을 표명하거나 사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받았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나라의 영부인이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명품백 가져야지 만나주는 이런 대한민국의 후진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런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을 하고 잘못됐으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인재에 영입한 옳은 소리 하는 분들은 사과해야 된다, 털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재옥 대표와 여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쉴드치기 시작한다면 한동훈 비대위도 결국에는 가라앉을 것이다. 잠시 바짝하고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앞으로는 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임기 끝나고 기록물로 반환된다? 아니, 당장 잘못된 그 수수물이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그때 해결 못하고 가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끝까지 김건희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고요. 그거를 방어하게 한 방탄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털고 국민한테 소명하시는 게 맞고, 그런 목소리가 더 우세해지는 국민의힘이라면 그래도 여당으로서의 희망이 있는 거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또 덮고 간다? 그렇다면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앞으로는 발전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현명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더 주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과 비대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한 가지가 잘못된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명품백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굉장히 잘못 지금 오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김정숙 여사 이야기를 하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김정숙 여사가 공군 2호기죠. 공군 2호기에 대통령 기장까지 있는 2호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사실 어떻게 말하면은 대통령의 그 저를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여사께서 해외에 가신 거 아닙니까? 뭐 심지어는 여사의 버킷리스트까지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때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같은 경우도 한마디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논란이 되는데, 저는 이런 논란들이 본질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함정 수사를 하거나 수사 자체도 함정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증거를
우리가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일부러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팠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를 쉴드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말고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기자회견에서 사과하면서 조용한 내조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는 모습, 이런 본질을 오히려 더 깨우치는 쓴소리하는 여당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은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펀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양금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